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 하나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산의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부산의 산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 코스이기도 한데, 이곳에서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환영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몇 년 전쯤 친구들과 나는 장산에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번화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햇볕이 조금 수그러드는 오후에 산에 도착하여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니 숲은 금세 어두워졌고 우리는 작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도 하고 가벼운 이야기들을 했지만 어느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무서운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장산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신비로운 괴물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괴물은 밤이 되면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사람들을 숲으로 유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그저 도시 전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람이 살짝 불며 나뭇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귓가를 스치는 소리였고 우리 중 누군가는 그것이 바람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어린아이가 도와줘 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오싹한 느낌이 더해졌고 주위의 어둠은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목소리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한결같은 음색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소리를 따라가기가 두려워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기에 잠시 멈추고 상황을 상의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걸어온 길이 사라진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우리의 발자국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 달린 손을 가진 검은 실루엣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우리는 즉시 그 자리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 밑에 바닥이 불안정해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뻣뻣해질 즈음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세웠던 텐트와 모닥불의 불빛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텐트 입구에서 헐떡이며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까의 그 검은 실루엣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친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두려움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그날 밤장산에서 경험한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는 야영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때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궁금증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산의 괴물 이야기는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설일지 아니면 실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겪었던 그 밤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무서운 추억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여기서는 창작된 이야기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을 길게 작성해 볼게요. 나는 대학 시절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하숙집에 살았다. 그 집은 70년대에 지어진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진 곳이었고 벽에는 벗겨진 벽지가 군데군데 붙어있어 마치 그 집의 세월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했다. 다소 음산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방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정착하기로 했다. 하숙집은 아주머니
한 분이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녀는 언제나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고 반찬도 넉넉히 주셨다. 다만 아주머니는 새벽 2시가 되면 이상한 규칙을 하나 강조하셨다. 절대로 그 시간에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 정도로 생각했다. 첫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이사로 피곤한 탓에 쉽게 잠들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누한 소리에 잠이 깼다. 무언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마치 손톱으로 벽지를 긁어내는 소리 같았는데 나는 그 소리가 내 방 밖에서 들린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반쯤 잠든 정신으로 문틈을 바라보니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다시 잠이 드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는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지난밤 겪었던 일을 말했다. 아주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신경 쓰지 말아요. 오래된 집이라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그 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언제나 새벽 2시면 시작해 약 30분 정도 지나면 멈추는 그 소리에 어느새 잠들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르게 소리가 끊기질 않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소리는 내 방 바로 앞에서 나는 듯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나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옆방에 사는 형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형은 나보다 더 무겁게 침묵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 말했다.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그래서 밖에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 다음날 방문 앞에 손톱 몇 개가 떨어져 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손톱이라니. 나는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의 충고를 더 철저히 따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늦은 시간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숙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 50분. 최대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방에 다다랐을 때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상자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함께 하얀 손톱 몇 개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녀를 찾고 있어 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불을 켜놓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결국 나는 하숙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아침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고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아주머니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지내렴 이라고 한마디 하셨다. 이사를 한 후는 그 일을 잊고 새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끔씩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그날의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내게 되살아났다. 시간이 지나 나는 그 하숙집을 무사히 떠날 수 있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그 밤의 비밀이 묻혀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가끔 꿈속에서 그 쓸쓸한 소리와 마주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의 정미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지수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정미는 지수와 함께 그동안 늘 궁금했던 마을에 버려진 옛집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몇 년째 사람이 살지 않아 늙은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두 친구는 겁없이 그곳에 가보기로 결심했죠. 늦은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친구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니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고 문은 녹이 슬어 덜컹거렸습니다. 문을 밀어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금 열리더니 곧 정민은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갔고 지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썰렁했으며 고요한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이리저리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부식된 종이 조각들, 흩어진 책들이 방 곳곳에 있었으며 옛날에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와 지수는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계단은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삐걱거렸지만 둘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복도 끝에 있는 오래된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기가 느껴졌고 그때 정민은 어떤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해 지수야. 우리 돌아가자. 정미가 속삭였지만 지수는
여전히 호기심이 작용해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다가가던 순간 갑자기 창문이 꽝하고 닫혔고 바람에 휘날리던 커튼이 정적을 뚫고 있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하얗고 흐릿한 모습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길고 젖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학생은 고개를 돌렸지만 어떤 힘에 끌리듯 다시 고개를 돌려 여인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은 얼어붙은 듯한 상태에서 흐느끼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면 나의 안식을 방해하려고 온 거니. 정미와 지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정민은 정신을 가다듬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나가길 원해요. 죄송해요. 제발 길을 열어줘요. 갑자기 그 여인이 한 발짝 다가오더니 문은 스르륵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두 학생은 문틈으로 몸을 날리듯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 밑으로 서둘러 달렸습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그들은 마침내 집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캄캄해져 있었고 달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헉헉거리며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나는 두 사람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이후로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악몽에 시달리곤 했죠. 정민은 여전히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여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그 집에 머물며 자신만의 이유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후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퍼져나갔고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